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대륜고등학교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포함한 5개의 의예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기준 내신 성적은 1.05였습니다. 오늘은 크게 내신 관리, 생기부, 그리고 면접의 순으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저의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신 관리는 크게 수행평가와 시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내신은 꼭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선택의 영역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신 관리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신을 관리하면 항상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공부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기적인 목표들을 계속해서 달성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신 관리는 결국 계속해서 단기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장점이 장기적인 레이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신 시험의 경험이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시험을 통해 긴장된 상황 속에서의 시험 운영 능력과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수능장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생기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의 동기와 방향성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점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점을 최대한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는 항상 채점 기준표를 출력해서 그 기준표를 정독했습니다. 이후에 채점 기준표 또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수행평가 내용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선생님께 여쭤보고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대비했던 방법을 그런 타임라인에 따라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학교를 배정받거나 새로운 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같은 학교 선배님들 또는 친구들을 통해 과목별 시험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시험 기간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 경향성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그래서 통합과학이라고 과목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학교는 시험 출제 경향성이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반면에 개념은 큰 틀에서 물어보되 물리, 화학 쪽에서 어떤 계산 문제들을 통해서 변별을 하려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마다 그리고 또 과목마다도 시험 출제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이런 것을 유념한 채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시험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학교 수업 시간에는 저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물론 필기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또 그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수업에도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더 잘 캐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험 공부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총 3번의 공부가 되는 능동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으로 넘어가서 저는 약 6주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2, 3주 전쯤에 수행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넉넉하게 6주 정도를 기간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 중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시험 대비 순서였습니다. 저는 시험 5, 6주 전쯤에는 모든 과목의 큰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암기 과목들의 경우 이 시기에 큰 틀을 잘 잡아 놓으면 남은 4주 동안 큰 틀 내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시험 기간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담감이 다른 과목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암기 과목을 먼저 끝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특정한 방법론보다도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항상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잘 대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목표하는 성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어느 정도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발생하더라도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어려웠던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여유와 유연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생기부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란 크게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나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교우 관계, 수업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나의 관심사와 가치관 등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일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나에서 미래의 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활동이 생활기록부의 중추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런 학생의 어떤 색채나 그런 가치관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생기부의 강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저의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인 활동입니다. 저는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저는 드림로그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드림로그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친구들이 서로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통해 어떻게 꿈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결국 드림로그 캠페인은 저의 가치관을 친구들과 함께 실체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융합독서 시간에는 데미안의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독서안을 발표하였고, 또 2학년 심리학 시간에는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싱클레어의 삶을 분석하는 관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철학적 관점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학생의 어떤 적용 능력과 사고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력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 통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 이것을 현대 정치에 대입을 해서 현대 사회에서 자주시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논설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문학적 역량을 드러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관심 분야 또는 진로 탐구와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문학적 역량, 인문학적 소양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관심 분야보다 더 강조된다면 조금 학생의 어떤 진로나 아니면 학생의 관심사, 학생의 색채가 조금 무뎌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되 그것을 자신의 관심 분야, 진로 탐구, 그리고 핵심이 되는 줄기와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생기부의 두 번째 장점은 탐구에 대한 끈기입니다. 탐구에 대한 끈기는 첫 번째로는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극복의 과정은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함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학생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활동이 한계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학생의 탐구에 대한 끈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한계를 더 높은 수준의 개념과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탐구에 대한 끈기는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고안했던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활동을 평가할 때 다양한 관점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분석하고 경제적, 또 의학적, 아니면 생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활용해서 제 자신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헌혈 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선응집 수혈법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2학년 때 고안을 했었는데 이후 3학년 때는 제가 고안했던 선응집 수혈법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면접은 특히 MMI 면접은 교수님과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님과 의사소통하며 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드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면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준점 설정과 유연함입니다. 우선 기준점 설정은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견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MMI 재시문 면접에서는 질문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면접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빠르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둔 채로 이를 활용하여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연함은 딜레마 상황 면접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 상황 면접에서는 선택지 A와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두 선택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반대편 선택지의 입장에서 재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금 열린 마음 그리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반대편 입장 또한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만을 고수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독선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연함이라는 것이 결국 MMI 면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기부 면접 그리고 재시문 면접으로 나눠서 각각의 대비 방법과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기부 면접에는 그의 공통 질문과 생기부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생기부와 큰 관련 없이 지원 동기, 꿈, 봉사활동 경험 등에 대한 질문들을 의미하고 생기부 질문은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한 질문을 뜻합니다. 우선 공통 질문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면접 전에 먼저 고민을 해보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정말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바람직한 리더는 그런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 등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고민을 해보고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은 분명히 면접장에서도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기부 질문의 경우에는 저는 서사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활동 내용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하게 된 동기, 활동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시행착오, 그 활동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성장한 점까지 동기부터 성장점까지 그 서사를 설명하면 활동의 깊이와 학생의 열정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시문 면접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균형 잡힌 시각, 즉 다양한 의견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풍부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시문에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의 이유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그의 경제적 측면, 관계적 측면,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 사고의 깊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면접은 교수님과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학생의 면접에 대한 적극성과 열정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에 대한 저의 의견과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큰 꿈을 꾸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 대담하게 생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끝에서는 지난 시간들을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간직하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대륜고등학교 김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